이제 2교시에서는 하나의 집단에 대한, 즉 단일 모집단의 모평균, 모비율, 모분산에 대한 검정의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번째로 모평균에 대한 검정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제품에 대해서 25명의 소비자에게 만족도를 조사해 얻은 데이터가 다음과 같을 때 모평균 무가 70보다 크다라는 대립가설에 대하여 유의수준 5%하에서 검정을 수행하라 입니다. 역시 데이터는 1교시의 모평균과 모분산의 추정에서 다루었던 데이터와 동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데이터에 대한 요약 통계량을 살펴보면 표본 크기 N은 25이고 표본 평균 X바는 72.32, 표본 표준 편차 S는 11.6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내용을 가설로 표현해 보면 기무가설은 뮤가 뮤제로보다 작거나 같다이고 대립가설 H1은 뮤가 뮤제로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뮤제로는 문제에 70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정 통계량은 t값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고 이것은 x바 마이너스 뮤제로 나누기 s 나누기 루트 n이 됩니다. 그리고 대립가설의 형태에 따라서 이 문제는 단측검정에 해당되므로 단측검정 기각치인 t알파를 찾으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t값과 기각치 t알파를 비교해서 t값이 t알파보다 크거나 같으면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에 주어진 정보들을 이용해서 모평균에 대한 검정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정 통계량의 분모에 해당되는 표본 평균의 표준오차는 표준편차 S 나누기 루트 n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11.6 나누기 루트 25가 되어서 2.32가 됩니다. 그리고 검정 통계량 t값은 표본 평균 x바 나누기 빼기 u0 나누기 표준오차가 되므로 이를 계산해 보면 72.32 빼기 70 나누기 2.32를 해보면 1이라는 값을 얻어질 수 있겠습니다. 또한 단측검정 기각치 t알파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t0.05 자유도 24인 경우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교재에 t분포표에서 찾으면 1.711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t값과 기각치 t알파를 비교해 보면 t값이 t알파보다 작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앞에 제시된 기각력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고 즉 채택해야 되고 대립가설을 기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모평균이 70 이상이라고 70보다 크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계산한 값들을 CS의 데이터 스텝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에서 주어진 정보 n이 25, x바가 72.32, 표준편차 s가 11.6이라는 것과 u제로가 70이라는 내용들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표준오차 s는 표준편차 s 나누기 루트 n, 즉 sqrt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t값은 x마 마이너스 u제로 나누기 표준오차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각치 t0.05를 찾아야 하는데 이것은 t분포의 우측 확률값에 해당되는 분위수이고 이것은 역시 s쿼타일 함수를 이용해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분포의 이름 t를 적고 0.05와 n-1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검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p값은 t분포에서 자료로부터 구해진 t값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되고 CDF 함수는
t까지의 누적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1-CDF 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CDF 함수에는 분포의 이름 t와 위에서 구해진 t값 그리고 자유도 n-를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정된 내용을 프린트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출력하여 보면 아래와 같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결과를 이용해서 검정을 수행하여 보면 우리가 구한 t값이 기각치 t의 알파보다 작으므로 기각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H0를 채택해야 합니다. 즉 H1을 대립가설을 기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구해진 P값이 유의수준 알파 0.05보다 크므로 이를 통해서도 역시 기무가설을 채택하고 대립가설을 기각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모평균에 대한 검정의 문제도 유니베리에이트 프로시저와 t-테스트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손쉽게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부분은 앞에서와 동일합니다. 그 다음 모평균에 대한 검정을 위해서 유니베리에이트 프로시저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데이터를 지정하였고 U0는 U0라는 옵션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70을 지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유의수준 알파는 알파 옵션으로 지정하면 되겠고 그 다음 CI 베이직이라는 옵션으로 신뢰 구간을 출력하도록 지정하였습니다. 우측 상단에 나와 있는 결과를 살펴보면 정규성 가정하에 기본 신뢰 한계 테이블에 모평균의 점추정치 72.32와 신뢰 구간이 출력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그 아래에 위치 모수 검정 테이블에 보면 뮤제로가 70일 때 t 검정 통계량의 값이 1이고 p-밸류가 0.3273이라는 것이 출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프락 t-테스트에서는 뮤제로라는 옵션 대신에 h0라는 옵션을 쓰면 되고 역시 70이라는 값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측 아래쪽에 있는 테이블처럼 표본 평균 70.32와 95% 신뢰 구간 그리고 맨 하단에 t값 1.0과 p-밸류 0.3273이 구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교시의 두 번째 문제로서 모비율에 대한 검정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문제를 살펴보면 어느 회사의 제품에 대한 불량률은 15%, 즉 0.15 정도이며 이 불량률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려고 한다. 새로운 재료를 사용한 제품 중 400개를 뽑아 조사한 결과 54개의 불량품이 발견되었다. 불량률이 종전에 비해서 낮아졌다고 할 수 있는지를 유의수준 5% 하에서 검증하여 보아라 입니다. 주어진 문제에 대한 정보들을 요약해보면 표본 크기 n은 400이고 불량품의 개수는 54개입니다. 따라서 표본에서 구한 불량률 p-햇은 x 나누기 n으로서 즉 54 나누기 400이 되고 0.135 즉 13.5%가 되겠습니다. 또한 가설 검정에서의 가설은 기무가설은 p가 p0보다 크거나 같다 이고 대립가설은 p가 p0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p0는 문제에서 0.15 즉 15%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기분사 검정 통계량은 Z로 계산될 수가 있겠고 이것은 p-햇과 p0 n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축 검정 기강치는 Z 알파가 되겠으며 이때 기강력은 Z가 마이너스 Z2분의 알파보다 Z 알파보다 작으면 되겠습니다. 사실 모듈에 대한 검증에서 정기분사가 아닌 정확한 유의확률은 이와 같이 이항분포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 있다가 프리크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정보들을 이용하여 모비율에 대한 검정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정기분사를 이용한 방법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정 통계량의 분모에 해당되는 모비율에 대한 표준 오차는 루트 P0 곱하기 1-P0 나누기 n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루트 0.15 곱하기 1-0.15 나누기 400을 해보면 0.018이 계산됩니다. 그리고 검정 통계량 Z는 Pn-P0 나누기 표준 오차가 됩니다. 여기서 Ps는 0.135이고 P0는 0.15, 표준 오차는 위에서 계산한 0.018이므로 그 값을 계산해 보면 Z값이 -0.84가 되겠습니다. 기각지 Z알파, 즉 Z0.05를 정기분포에서 찾으면 1.645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Z값과 -Z알파를 비교해 보면 Z값이 -Z알파보다 크므로 기각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H0를 채택하고 H1을 기각해야만 합니다. 즉, 모비율이 0.15보다 작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계산한 값들을 CS의 데이터 스텝을 이용해서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에서 표본 크기 n이 400이라는 것과 분량의 개수 54개, 그리고 검정 대상이 되는 P0가 0.15라는 것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P햇은 x 나누기 n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고, 표준 오차는 제곱근함수 sqrt를 이용해서 P0 곱하기 1-P0 나누기 n에다가 제곱근을 취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Z값은 Pn-P0 나누기 표준 오차가 되겠습니다. 기가치 Z0.05는 역시 S퀀타일 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겠는데, 정기분포를 나타내는 노멀과 0.05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P밸류는 정기분포하에서 우리가 구한 Z값보다 작을 확률, 여기서는 음수가 되므로 절대값 Z가 Z보다 클 확률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절대값을 나타내는 함수 ABS와 CDF 함수를 이용해서 1-CDF를 하면 계산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계산된 내용을 출력하여 보면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될 수가 있겠고, 이 결과에 의해서 다시 한번 가설 검정을 수행해 보면 우리가 구한 Z값이 기각치 -Z알파보다 크므로 기각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무가설을 채택, 즉 대립가설을 기각해야만 합니다. 또한 P값이 유의수준 알파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즉 귀무가설을 채택하고 대립가설을 기각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비율에 대한 검정의 문제도 추정과 마찬가지로 프리크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손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는데, 이항 변수의 범주를 나타내는 변수를 state라는 이름으로 생성해 두었습니다. 여기서는 poor와 good이라는 문자형 변수로 생성하였고, 그 다음 각 범주에 해당되는 빈도를, 즉 54와 346을 count라는 변수에 입력하여 두었습니다. 이제 프리크 프로시저에서 order equal 데이터 옵션을 선언하였는데, 이렇게 하면 poor에 해당되는 비율에 대해서 추정과 검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wait 명령문으로 빈도 변수 count를 지정해 줘야만 합니다. 그 다음 exact binomial 옵션에 의해서, 명령문에 의해서 정확한 추정과 검정을 이항 문구를 통해서 하도록 지정하여 두었습니다. 그 다음 테이블주 명령문에
이항 변수, 여기서는 state를 입력하면 되고, 그 다음은 슬래시 다음에 옵션을 줄 수 있는데, 바이노미얼 옵션과 함께 p = 0.15로 p0 값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의수준 알파를 알파 옵션으로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빈도표에 분량의 개수가 54개이고 분량률이 13.5%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항비에 대한 신뢰 구간을 살펴보면 ASE라는 이름으로 정규근사 신뢰 구간이 주어져 있고 그 아래 정확한 신뢰 구간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P = 0.15, 즉 P0가 0.15일 때에 기무 가설 검정을 수행하여 보면 근사 검정, 여기서는 단측 검정에 해당되므로 단측 검정의 유효확률을 봐야 되겠습니다. 단측 검정의 P값을 보면 0.2004이고 정확한 검정의 P값을 보면 0.2226입니다. 즉 P값이 주어진 유의수준 0.05보다 크기 때문에 기무가설을 채택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위의 신뢰 구간을 보면 근사 신뢰 구간 ASE 또 정확한 신뢰 구간 모두 우리가 검정 대상이 되는 P0 0.15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신뢰 구간을 통해서도 기무가설을 채택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2교시의 세 번째 주제로서 모분산에 대한 검정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은 새 측정기구의 정확도를 검사하기에 어떤 액체에 포함된 불순물의 양을 16번 측정한 결과이다. 기존 측정기구의 분산이 0.09로 알려져 있다고 할 때 새 측정기구의 분산이 0.09보다 작다고 할 수 있는지 유의수준 5%에서 검정하여라 입니다. 데이터는 아래에 주어져 있고 역시 이 데이터는 교재에 주어진 데이터와 동일합니다.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술 통계량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기술 통계들을 계산하여 살펴보면 표본 크기 N은 16이고 X반은 여기에서 사용되진 않지만 3.425이며 표본 분산 S제곱은 0.034 그리고 표준 편차는 루트 0.034 즉 0.184가 되겠습니다. 가설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무가설은 모분산 시그마 제곱이 시그마 제로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이고 문제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대립가설은 모분산 시그마 제곱이 시그마 제로 제곱보다 작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그마 제로의 제곱은 0.09입니다. 검정 통계량은 카이제곱 통계량으로 계산할 수가 있고 이것은 n-1 곱하기 s제곱 나누기 시그마 제로의 제곱입니다. 주어진 문제는 단측 검정에 해당되므로 단측 검정 기각치는 카이제곱 1-알파이고 자유도는 n-1입니다. 그리고 단측 검정 기각력, 즉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할 수 있는 영역은 우리가 구한 카이제곱 값이 카이제곱 값 1-알파보다 작을 때입니다. 이제 주어진 정보를 이용해서 모분산에 대한 검정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정 통계량은 카이제곱 통계량이고 이것은 n-1 곱하기 s제곱 나누기 시그마 제로 제곱입니다. 따라서 15 곱하기 0.034 곱하기 나누기 0.09를 하면 5.667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도가 n-인 카이제곱 분포에서 1-알파에 해당되는, 즉 여기서는 0.95에 해당되는 분위수 값을 찾아보면 7.261이 되겠습니다. 이제 두 개의 값을 비교해보면 우리가 구한 카이제곱 값이 기각치 7.261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각력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각력에 해당되므로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립가설인 모 분산이 0.09보다 작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계산한 값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CS 데이터 스텝으로 그러한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부분에서 표본 크기 n이 16이라는 것과 S제곱이 0.034, 시그마 제곱이 0.09라는 것을 각각 지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카이제곱 값은 n-1 곱하기 S제곱 나누기 시그마 제로의 제곱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카이제곱 1-알파, 즉 카이제곱 0.95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것은 역시 우측 확률 값에 해당되는 분위수이므로 S쿼터의 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겠고, 분포의 이름 카이스퀘어와 0.9 그리고 자유도 n-1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또 검정을 위해서 P값을 계산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는 단측 검정이므로 카이제곱 분포에서 우리가 구한 카이제로의 제곱값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계산된 내용을 프린트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출력해 보면 아래 결과와 같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이 정보를 이용해서 가설 검정을 다시 한번 수행해 보면 먼저 우리가 구한 카이제곱 값이 기각지 카이제곱 1-4보다 작으므로 즉 기각력에 해당이 되므로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P값이 유의수준 알파보다 작으므로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니베리에이트 프로시저는 분산에 대한 검정을 수행해 주진 않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한 신뢰 구간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도 분산에 대한 검정을 간접적으로 수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사용법을 살펴보면 데이터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x라는 변수의 이름으로 16개의 수치를 모두 입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풀압 유니베리에이트에 데이터 옵션으로 데이터를 선언하고 CI 베이직 옵션으로 평균, 표준 편차, 분산에 대한 신뢰 구간을 출력하도록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의수준 알파를 알파 옵션으로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결과를 살펴보면 정률 테이블에 기술 통계량들이 출력되어 있고 정규성 가정화 기본 신뢰 한계 테이블에는 평균과 표준 편차와 분산에 대한 신뢰 구간이 출력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주제와 관련 있는 분산에 대해서 살펴보면 점추정치는 0.034이고 신뢰 구간이 0.018에서 0.081 정도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신뢰 구간을 살펴보면 신뢰 구간이 시그마 제로의 제곱에 해당되는 0.09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신뢰 구간을 통해서도 뒷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